なんか面白いことねえかな。ああ、暇。超暇。 여기 준나게 태평하게 낮잠을 때리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どうせなら全裸で飛び込ませようぜ。両手両足縛ってよ。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괴롭힘 받고 있는 찐따도 있었죠. おら、さっさと脱いで川に飛び込めよ。やっぱ両手ぐらい縛ろうぜ。 저 새끼가 쳐 돌았나? 俺も混ぜろやっこら。 돌멩이를 미사일처럼 던지는 이 존나 센 소년의 이름은 사카마키 이자요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쌈먼치킨이었던 그가 지루한 일상의 회의감을 느끼던 중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한편 다른 차원의 다른 시대, 똑같이 의문의 편지를 받은 이가 있습니다. 私がいない間に誰かこの部屋に入った？いいえ、本当に？正直に答えて。 저명하신 귀족 가문의 영예이며 동시에 싸가지도 밥 말아먹은 코도 아스카와 자연의 생물과 대화가 가능한 가스캅의 요 또한 편지를 받게 되고 봉투를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며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던 이들이 이 세계로 전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웬 바니걸 소녀. ようこそ皆様、箱庭の世界へ。 이 바니걸은 뜬금없이 기프트 게임이란 것에 참가를 권유하는데, 여기서 기프트 게임이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베팅해 대결을 펼치는 것, 그리고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것 또한 금품, 토지를 비롯해 형체가 없는 능력, 명예,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든 베팅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그런 건 둘째치고 우리의 주인공이 지금 당장 궁금한 건 この世界は面白いか。 존나 멋있어. 여튼 그런 그들을 바니걸은 일단 자신의 마을로 데려가는데, 하지만 또 그새를 못 참고 어디론가 가버린 이자요이. イザヨイ君ならちょっと世界の果てを見てくるぜとか言って駆け出していったわ。 루피도 아닌 것이 이 세계의 끝을 보러 갔다 하는데, 그곳엔 수신이라 하는 엄청난 놈이 살고 있었기에 걱정된 바니걸은 서둘러 뒤를 쫓아가 보죠. 근데 예상과 달리 아무 일 없이 혼자 있는 주인공. イザヨイさんが神仏にギフトゲームを挑んだ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ヒヤヒヤしてたんですよ。ご無事でしたら早く帰りましょう。挑んだぞ。 그럼 그렇지, 대답과 동시에 등장하는 존나게 큰 괴물, 水神。 바로 신불에게 싸움을 걸어버린 거였죠. この一撃をしのげば貴様の勝利を認めてやる。決闘は勝者が決まって終わるんじゃない。敗者を決めて終わるんだよ。そのたわごとが貴様の最後だ。 개빡친 수신은 전력을 다해 공격을 해보지만 먼치킨 주인공은 코웃음 치며 신의 뚝배기를 날려버리죠. 人間が神格を倒した。 그렇게 수신이 쓰러지고 전리품을 챙겨 기뻐하는 바니걸에게 주인공은 자신들을 부른 진짜 이유를 물어봅니다. お前はどうして俺たちを呼び出す必要があったんだ。 과거 바니걸의 길드는 한 지역을 독점할 정도로 상당한 힘을 가진 대형 길드였는데, ですがある日、私たちは敵に回してはいけないものに目をつけられました。 그건 바로 마왕이라는 존재. 마왕에게 찍힌 이들은 단 하루 만에 몰락해버리고 길드의 상징이었던 이름과 깃발까지 뺏긴 채 남은 거라곤 이 길드장 꼬맹이와 바니걸 단 둘뿐이었죠. まさに崖っぷちだな。本当ですね。 바니걸은 이 망해가는 길드의 부흥을 위해 주인공들을 소환했던 겁니다. お願いします。私たちに力を貸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마침 할 것 없는 먼치킨 주인공에겐 마왕 토벌은 심심풀이론 제격이었죠. せいぜい期待してろよ、黒ウサギ。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한편 그 시각 다른 두 명의 주인공에겐 경쟁 길드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는데, 망해가는 줍밥 길드를 버리고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길드로 들어오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あなたのコミュニティには入らないわ。 하지만 뭔가 구린 낌새를 느낀 아스카는 이를 거절하고 しかし黙りなさ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헬창남을 추궁해보는데, 사실 이 길드는 다른 길드의 여자와 아이를 납치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간 개쓰레기 길드였죠. 이걸 듣고 개빡친 주인공은 フォレスガルとゲームをする？なぜそんな急展開が？腹が立ったから後先考えずに喧嘩を売った。 그렇게 시작된 기프트 게임. 게임의 규칙은 특정 무기를 이용해 길드 마스터인 헬창을 쓰러뜨리는 것. 자고로 먼치킨 남준 내 잘못 아니라며 불참한 상태. 결국 여주 2명과 길드장 꼬맹이만 게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발견한 의심연스러운 저택. 저택으로 향한 이들은 안에 있는 방문을 열자 어째서인지 전보다 3대 중량 높아진 강화된 헬창이 있었습니다.
ギフトが効かない。 예상치 못한 전개에 카스카베가 시간을 버는 틈 길드장 꼬맹이를 피신시키려 아스카가 능력을 사용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은 꼬맹이는 아스카까지 피신시켜버리죠.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카스카베. 결국 혼자 싸우다 뒤지게 처맞고 온 카스카베를 대신해 헬창을 상대하러 나선 아스카. 먼저 저택에 불을 질러버린 뒤 빤스런을 쳐 넓은 지역으로 헬창을 유인하고 나무에게 능력을 사용해 헬창을 구속하는데 高速なさい。 아스카의 능력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먼치킨 능력. 나무에 이어 자신의 검까지 지배해버린 아스카는 간단히 헬창을 요리해버리고 ゲーム終了ね。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자 이자요이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뺏긴 길드의 이름과 깃발을 돌려주며 그 공적을 길드장 꼬맹이에게 양보했습니다. 근데 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여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꼬맹이와 이자요에게 아스카가 찾아오더니 편지 한 통을 건네는데 カリュウ誕生祭だ。 그 편지엔 활용탄생제의 초대장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활용탄생제란 북쪽 모형정원에서 열리는 축제로 수많은 볼거리와 기프트 게임이 존재하는 주인공들에겐 테마파크 같은 곳이었기에 黒ウサギが秘密にしてたみたいなの。カスカベさんがたまたま見つけたんだけど。たまたま見つけた。へえ、秘密にね。 그렇게 주인공들은 바니걸에게 편지 하나 딸랑 남기고 カリュウ誕生祭に参加してきます。お祭りのことを秘密にしていた罰として今日中に私たちを捕まえられなかった場合は3人ともコミュニティを脱退します。死ぬ気で探してね。 곧바로 축제가 열리는 북쪽 모형정원으로 떠나려 했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이 세계의 넓이가 자그마치 지구의 13,000배의 크기라는 것 때문에 축제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98만 킬로미터라는 미친 듯한 거리였죠. 하지만 주인공들은 곧바로 대책을 생각해냅니다. つうわけで北側まで連れてけやこら。いきなり脅迫とは礼儀を知らんの小僧。 바로 이 지역의 플로우 마스터인 로리 꼬맹이를 협박하는 것. 사실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 또한 이 백야차라 불리는 로리 꼬맹이였는데 북쪽에 이들을 보내주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해옵니다. こたびの共同祭典は北のフロアマスターの一角サラマンドラの世代交代に端を発しておる。サラマンドラ？ 이번 축제가 열리는 이유는 셀러맨더라는 거대 길드의 세대 교체가 그 이유였는데 当主は末の娘サンドラがカリュウを襲名した。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彼女はまだ11歳ですよ。 고작 11살밖에 안 되는 길드 마스터를 눈의 가시로 보는 조직이 발생했고 그 조직이 마왕과 연루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박수 한 번으로 북쪽 모형정원에 도착한 주인공들. 하지만 동시 바니걸 또한 도착하고 後でたっぷりお説教タイムなのですよ。 그 뒤로 아스카마저 붙잡히게 되며 이자요이와 바니걸의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싸움의 흥을 돋구기 위해 주인공은 소원권을 거고 기프트 게임을 제안하죠. ゲーム開始の合図はコイントス。どちらかが手のひらで相手を捕まえれば勝ち。 그렇게 시작된 기프트 게임. 하지만 바니걸 또한 먼치킨 능력자였기에 게임은 호각을 이루고 있었는데 おいこら！スカートの中が見えそうで見えねえぞ。この衣装は白夜叉様の行為で絶対に見えそうで見えないという鉄壁ミニスカートなギフトを与えられているのでございますよ。 도대체 누구 생각이에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강철 치마에 개빡친 이자요이는 그대로 건물을 부셔버리고 그렇게 도시를 풍비박산 내버리고 나서야 무승부로 끝난 게임. 덕분에 개빡친 길드의 헌병대들이 찾아와 이들은 꼬맹이 길드 마스터의 심판을 받게 되죠. 今回の剣は奇跡的に負傷者もなく破壊された建造物も白夜叉様のご厚意で修繕してくださるとのこと。私からはこの剣に関しては不問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개꿀이죠? 한편 개꿀맛 크레이프를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던 아스카는 귀염뽀짝한 정령을 발견하게 되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어째 이름이 ラテンフィンガー。 뭔가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령이었죠. 그렇게 친해진 둘은 전시회를 같이 구경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준나게 큰 거대 로봇을 발견하게 되죠. 制作ラッテンフェンガー作名ディーン。 그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내부의 조명이 꺼지더니 見つけた。ラッテンフェンガーの名を語るフラチモノ。 그러곤 갑자기 대량의 쥐떼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自分の巣に
여전히 몰려오는 쥐떼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스카. 다행히 불량은 없지만 같은 편이었던 레티시아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렇게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아스카는 내일 있는 축제의 공고문에서 우연히 라텐팽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죠. ラッテンフェンガーですって。ラッテンフェンガー、ドイツ語か。ハーメルンの笛吹きってことか。どういうことだ小僧。あ、ハーメルンの笛吹きとはとある魔王に仕えていたコミュニティの名だ。魔王。 자,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라텐팽어란 독일의 동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독일말로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130명의 아이들을 현혹시켜 납치한 끔찍한 내용의 동화이죠. 그리고 그 동화 속 배경의 도시 이름이 하멜른이며 라텐팽어는 동화 속 피리 부는 쥐머리꾼 사나이의 이름이었습니다. ラッテンフェンガー、ハーメルンの笛吹き。まさかこの子が魔王の配下なの？ 그리고 다음날 마을 전체에 검은색 계약서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건 바로 기프트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마왕의 계약서였죠. ゲームを始めるわ。イエス、マイマスター。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이자요이. 먼치킨 주인공답게 화끈한 인사치레를 건넨 뒤 게임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데 偽りの伝承を砕き真実の伝承を掲げよ。このクリア条件はハーメルンの事件の真実を暴けって意味じゃねえか。 역시 먼치킨답게 본질을 꿰뚫어본 이자요이. 마왕군의 전승이 바로 앞서 말했던 라텐팽어, 즉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였고 게임의 승리 조건이 해당 전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우선 마을로 쳐들어온 마왕군은 총 4명, 쥐를 칭하는 라텐과 흑사병을 뜻하는 페스트, 폭풍을 뜻하는 슈트롬과 강을 뜻하는 베저까지. 이들 중 전승과 관련 있는 진짜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마왕이 제안한 기간은 고작 일주일, 그 안에 이 전승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죠.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게임 당일. 게임 再開。 다들 시작과 동시에 흩어져 움직이는 반면 이자요이는 곧바로 베저에게 찾아가고随分と俺好みなバージョンアップしてきたじゃねえか。本物のハーメルンの笛吹き。やはり謎を解いたのはお前か。お前以外の全員が黒死病をもとに後付けされた偽物だ。例の碑文にはネズミを操る道化師ラッテンフェンガーは出てこない。ハーメルンの笛吹きにネズミを操る道化師が現れるのは黒死病の最盛期である1500年代以降。これでネズミを表すラッテンと黒死病を表すペストが除外される。碑文にある丘とはヴェーザー川につながる丘を示し、天才で子供たちが亡くなった象徴とされる。以上の結果からお前が本物って答えが導き出されるわけだ。 미친 코난급 추리력으로 모든 걸 꿰뚫어본 주인공. 이제 궁금증도 풀렸겠다. 곧바로 베저의 뚝배기를 날려버리죠. 한편 전투력이 낮았던 길드장 꼬맹이는 이리저리 도망만 치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거대 병기를 타고 등장하는 아스카. 一体今までどこに隠れていたのかしら？ラッテンフェンガーにかくまわれていたのよ。そう、姿を現したのね。偽物。 사실 이 쪼꼬미 정령의 정체는 전승에 나오는 실종된 130명의 아이였고 자신들의 기프트인 거대 병기를 선물해주며 가짜 녀석들을 족쳐달라 부탁했던 것이었죠. 砕きなさい！ 그렇게 거대 병기를 이용해 슈트룸을 박살내버린 뒤 라텐까지 처리하는 데 성공하는 아스카. 이제 마지막 페스트만 남은 상황. やめた。皆殺しよ。 하지만 최종 보스답게 주인공들이 모두 덤벼도 되려 당하기 일쑤였으니 もういいわ。まとめて始末してあげる。おいおい、あんなのを使われたら町の連中はただじゃ済まねえぞ。 하지만 그때 바니걸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누가 토끼 아니랄까봐 달로 워프를 시켜버리죠. 거기에 마지막 비장의 카드까지. 太陽の光。 太陽の寒冷期に蔓延した黒死病。太陽の力が復活すればその猛威も震えねえってわけだ。この程度で8000万の死者の怨嗟が。いや、チェックメイトだ。 그렇게 모두의 힘을 모아 페스트를 물리치며 애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문제아들이 이 세계에 온다는 모양인데요. 는 최근 본 먼치킨 애니 중 가장 내용이 탄탄한 작품으로 초반 설정과 이름만 보면 또 양산형 주스괴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또 무슨 X를 할까 하고 봤는데 은근히 구체적이고 재밌는 세계관에 흥미롭게 본 작품입니다. 그럴듯한 설정 하나 들고 나와 개연성 1도 없는 연출로 말아먹는 다른 이세계 애니보다는 몇 배는 나은 작품이라 생각되오니 이세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다음번엔 더 나은 리뷰를 약속드림과 함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루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